네, 안녕하세요. 이번 회차에서는 코렐레이션 모델링과 LKJ 트랜스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탠을 포함해서 여러 통계 모델링 상황에서는 공보사행렬을 자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다별량 정기분포가 있고요. 다별량 정기분포의 경우에는 평균의 벡터를 통해서 평균을 표현을 하고, 공무산행렬 시그마를 통해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표현을 합니다. 보통 저희가 베이지안 모델에서 프라이어를 부여를 할 때는 스칼라 파라미터에 대해서만 프라이어를 부여하는 경우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그렇다면 비스칼라 모수, 즉 벡터나 행렬의 경우로 생긴 프라이어에는 어떻게 새로운 프라이어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대표적인 예시가 앞서 설명드린 공무사 행렬인데요. 공무사 행렬은 행렬의 꼴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식으로 프라이어를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와 같은 행렬의 꼴을 가지고 있는 프라이어에 대한 새로운 분포를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행렬에 대한 사전 분포로는 인버스 위샬트 디시 분포가 있습니다. 인버트 위샬트 분포는 보통 공무사 행렬에 대한 사전 분포를 정의할 때 자주 사용을 하고요. 공무사 행렬이 가져야 할 제약 조건을 충족하는 매우 유용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포의 특성상 규모가 큰 행렬의 경우에는 자주 문제가 생긴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는 공무사 행렬은 표준 편차의 벡터와 상관 행렬의 곱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번째 수식과 같이 만약 시그마가 공무사 행렬이라고 하면은 대각선분을 각 변수의 표준 편차의 벡터를 가지고 있는 행렬 시그마와 상관 행렬 R, 그리고 다시 한번 대각 성분을 표준 편차의 값으로 가지고 있는 행렬의 곱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새로 만든 상관 행렬 R에 대한 사전 분포를 설정해줘야 되는데요. 만약 사전 분포에 대한 행렬 상관 행렬에 대한 사전 분포를 부여하는 분포가 LKJ 코렐레이션이라는 분포가 있습니다. 이 LKJ 분포의 같은 경우에는 파라메터 에타를 받아서 상관 행렬 시그마를 반환을 하는데요. 이 에타의 파라메터의 값에 따라서 행렬의 형태가 단위 행렬에서 얼마큼의 차이가 있는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스탠 내에서 상관 행렬을 매개화할 때 저희는 어떤 형식으로 내부적으로 표현을 하는지 간략하게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우선 상관 행렬이 만족해야 할 조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대칭 행렬이어야 되고요. 대각 선분에 있는 값들은 전부 1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성으로 퍼센티브 세미 데피니스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이는 모든 양의 벡터와 해당 행렬을 곱했을 경우 결과값이 양수가 돼야 한다는 제약 조건을 의미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세부적으로 상관행렬을 매개화할 때 어떤 상관행렬의 하삼각행렬 또는 상삼각행렬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대칭행렬이라는 속성을 통해서 행렬 전체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계산해야 할 성분은 대각 성분이 1이기 때문에 상삼각행렬 혹은 하삼각행렬의 비대각 성분만 알면은 상관행렬 전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모스의 개수는 n 컨비네이션 2가 됩니다. 여기서 n은 상관행렬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그리하여 스탠 내에서 상관행렬을 표현할 때의 목적은 길이가 n 컨비네이션 2인 벡터가 주어졌을 때 이를 통해서 상관행렬을 변환시키는 트랜스포메이션 방법을 찾아내는 게 목적입니다. 최초로 사용하는 방식이 LKJ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변환인데요.
이 방식은 앞서 말한 어떠한 길이의 벡터를 받았을 때 상관행렬로 변환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입니다. 처음 방법으로는 unconstrained parameter, 즉 제약 조건이 걸어져 있지 않는 모수들을 구간 1부터 마이너스 1까지인 구간으로 제약을 걸어주는 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방법은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사용을 합니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구간으로 파라미터들이 제약 조건이 걸어진 이후 저희는 이 값들을 하삼각 행렬의 형태로 배열을 합니다. 단 여기서 대각 성분들은 아직 1로 설정해주지 않고 0으로 설정해준 상태에서 다음의 변환을 실행을 합니다. 다음 단계에서 저희는 상관행렬이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한 특성을 사용을 하는데요. 어떠한 상관행렬 R은 임의의 행렬 X가 주어졌을 때 X와 자기 X의 전체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콜레스키 팩터라이제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저희는 이 매트릭스 X를 찾는 게 목적이 됩니다. 앞서 설명한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Z와 같이 n 컨비네이션 2의 파라미터를 하삼각 행렬의 성분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대각 성분들은 0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콜레스키 분해, 즉 x와 x의 전치로 표현되는 행렬 x를 찾는 게 목적인데요. 콜레스키 분해의 정의에 따라서 그리고 상관행렬의 특성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각 행렬, 성분의 값을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x행렬과 x행렬의 전치를 통해 곱을 통해서 상관행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스탠 공식 도큐멘테이션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추가로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LKJ 변환의 경우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대표적으로 상관행렬의 크기가 아주 커졌을 경우 LKJ 트랜스포메이션이 numerical unstability에 통해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큰 상관행렬을 다루는 경우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블록 코렐레이션이라는 경우인데요. 이 블록 코렐레이션이라는 거는 변수들이 어떠한 집합에 포함됐을 때 집합 간의 상관계수가 각각의 다른 행렬에 대응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왼쪽에서 두 모수 x sub m과 x sub n이 있을 때 이 모수들의 상관행렬은 자신의 모수가 속하는 집합 m과 n에 대응되어서 우측에 있는 상관행렬 중에 m, n번째 행렬에 대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행렬의 규모가 매우 커지거나 행렬 속에 행렬이 존재하는 블록 코렐레이션의 경우 LKJ 트랜스폼 외에 새로운 상관행렬의 매개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매개화 방법에 대해서 문현진님께서 이제 설명해 드릴 계획입니다. 이상. 발표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뒤에 코드를 설명하기 전에 두 가지 컨셉을 한 번 더 정의를 하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일단 하이퍼볼릭 탄젠트의 그래프는 아래와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의 역할은 전체 범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의 값을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로 변환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 함수를 이용을 하면은 저희 코릴레이션의 제약을 모델링 하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촐레스키 팩터는 선형대수에서 이제 포지티브 세미 데피니트나 포지티브 데피니트 매트릭스를 어떻게 보면 제곱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팩토라이제이션인데요. 이렇게 RT, R로 삼각행렬과
하삼각과 상삼각으로 나눠주는 그런 분해를 의미를 합니다. 이 글은 스탠 블로그에 올라온 글이고 저자가 실제 산업에서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모델링하는 도중 블럭 매트릭스가 있을 때 LKJ 형태가 잘 작동하지 않는 걸 보고 어떻게 좀 탐구를 한 그런 기록의 산물입니다. 그래서 이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는 앞에 신영님께서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블럭 형태로 생겼고요. 그래서 모디파이드 된 방법을 코드와 함께 설명을 합니다. 모델의 이름은 랜덤 블럭 코릴레이션 난제로 R이고요. 인자로는 N과 threshold, 블럭 사이즈, 시그마와 시그마 오프 이렇게 5개의 인자를 받습니다. 여기서 하나 특이할 만한 사항은 블럭 사이즈가 전체의 이제 나머지가 돼야, 그러니까 약수가 돼야 된다는 제약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넘 블럭을 이렇게 전체 행렬 나누기 블럭 사이즈로 해서 모델링을 해줍니다. 이 코드 중에서 특별히 신경 써서 봐야 될 부분은 Z와 Y, 어퍼 바운드와 로어 바운드입니다. 저희가 제약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제약 상한과 하한을 어떻게 아까 탄젠트 마이너스 1의 형태로 모델링 해줄까를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로 변환하는 스케일링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를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데이터를 보고 어디가 로어인지 어디가 어퍼인지를 파악한 다음 여기서 보이는 63번째 줄에서 72번째 줄까지 보이는 변환 과정을 통해서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코사인 인버스가 1보다 크거나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이런 부분들은 잘라내주고요. 0으로 대체를 해주고 이제 주요 대상 부분인 마이너스 1에서 0에서 1 사이에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에 있는 부분들은 이런 형태로 모델링 해주게 됩니다. 이게 탄젠트 H 함수를 코드로 옮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함수를 만들고 항상 저희 컴퓨터 코드를 짤 때는 이게 잘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합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넣어서 실험해 볼 수도 있고, 혹은 참값을 아는 시뮬레이티드 된 데이터를 다시 피팅을 해서 확인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0에서 0.5, 그 다음에 0, 0.3 이런 모수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를 생성을 했고요. 생성한 데이터를 랜덤 블럭 코릴레이션 난제로 R이라는 방금 정의한 함수에다가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값이 이게 코릴레이션 매트릭스고 이게 앞에서 설명한 R, 즉 촐레스키 팩터에 해당하는 C의 2분의 1승 값이 되고요. 이걸 확인하는 결과는 이제 저거에 제곱을 한 게 BBT가 C가 되는지를 확인해보는 방법이 있겠죠. 실제로 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10,000개의 블럭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이제 생성을 해서 이 실제 노멀 분포로 생성을 데이터를 했을 때 저게 변환 과정을 거쳐도 그걸 마지막을 구했을 때 원래의 분포를 유지를 하는지를 실험해보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네, 여기 안쪽에서는 이제 템프 아웃이 B와 C와 B를 즉 코베리언스, 그러니까 코릴레이션 전체와 그다음 2분의 1승을 반환하는데요. 거기 중에서 특정 성분에 대한 1, 2, 그다음에 19, 15, 5에 해당하는 성분들을 확인을 해본 결과입니다. 이 아래 이 블로그 논문 레퍼런스를 참조를 하시면 이 과정에서 원래는 코이피션트들이 다 동일한 분포에서 오프 다이아고널 코이피션트들이 동일한 분포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이 실험 과정에서 랜덤 퍼뮤테이션을 해주는 과정이 있습니다. 네, 여기 이 스텝 3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모든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같은 분포를 띠기 위해서
실험 전에 저 퍼뮤테이션 과정을 거치면 이 두 개의 결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금 탄젠트 인버스 H를 이용한 방법을 이용하면 모든 코이피션트들이 같게 CDF를 따르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시뮬레이션을 한 번 더 했는데요. 노멀 멀티베리앗에서 200개의 샘플을 추출을 해내고요. 앞에서 RIJ라는 거는 코릴레이션 매트릭스의 IJ 성분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에타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n 그리고 여기 동일한 성분을 가지는 사전 분포를 줄 수가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베타가 A 더하기 B분의 A가 평균이기 때문에 이게 같으면 2분의 1 평균을 가지게 되고요. 그러면 RIJ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저희는 평균 0을 가질 거를 일단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 사전 분포가 어느 정도 직관과 맞다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 생성했던 C를 이제 최대한 아는 정보를 반영하기 원하기 때문에 이 에타를 원래는 뭐 임의의 수를 정하는 게 어렵겠지만 지금은 데이터를 가지고 베스트 쉐입을 한번 MLE 방법을 통해서 베타 피팅을 하고 그 값을 넣어주는 플러그인 방식, 어떻게 보면 임피리컬 베이지안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했더니 이제 로 1, 2 러닝하는 걸 히스토그램 그렸더니 결과가 잘 나왔죠. 마지막으로 이제 스탠 코드를 한번 구조를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스탠에는 크게 펑션 블럭, 그다음 데이터 블럭, 트랜스폼드 데이터 블럭, 파라미터, 모델, 그리고 제너레이티드 퀀티티즈 이런 종류의 블럭이 가능하고요. 아시다시피 데이터가 넣어주는 곳이고 그다음 데이터를 저희가 이 모델이 러닝을 잘 할 수 있도록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부분 여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코베리언스나 코릴레이션 매트릭스의 형태를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거를 저희가 사전 분포를 주기 좋은 형태인 L 시그마라든지 그런 형태로 사전 프리 프로세싱하는 작업을 이 스탠 파일 하나에서 한꺼번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미터는 저희가 추정을 하고 싶은 모수가 되겠죠. 촐레스키 팩터 코릴레이션인 L을 추정을 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모델에는 프라이어와 라이클리우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LKJ 코릴레이션 촐레스키를 이제 프라이어를 줬고요. 그다음에 Y는 데이터가 어떤 걸 따르는지 여기서 데이터는 저희가 받은 N개의 데이터가 되겠죠. 네, 그리고 중요한 이제 스탠을 이용해서 추가적인 자신의 모델을 만들 때 중요한 부분이 이제 Generated Quantities와 Function 블럭입니다. Function 블럭은 저희가 어떤 새로운 기능을 User Defined Function이라고 하는 기능을 추가하고 싶을 때 만드는 이용하는 블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Generated Cosine이라는 함수를 생성을 했는데 이 함수의 목적은 어떤 두 개의 코릴레이션 매트릭스가 주어져 있을 때 이 코릴레이션이 얼마나 가까운지, 즉 지금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A, B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반환해주는 함수가 되겠고요. 그럼 이걸 어디서 쓰느냐? 이거를 이제 Generated Quantities에 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Generated Quantities는 저희가 이런 일련의 데이터를 받고 그 다음에 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러닝을 하고 그 다음에 나온 결과들, 즉 샘플들이 되겠죠. 저희가 모수들에 대한 샘플들을 우리가 원하는 목적에 어떻게 맞게 변환을 해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지를 설계하는 가정은 아니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블록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코릴레이션 테스트, 저희가 실제 저희가 정의한 게 얼마나 잘 작동을 하는지를 알고 싶은 게 목적이기 때문에 코릴레이션 테스트를 중점적으로 밑에서 분석을 하게 되겠죠. 시그마는 이제 위에서 저희가 스탠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 Y가 주어져 있을 때 LKJ라는 펑션을 통해서
이제 러닝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이거는 저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R로 왔고요. 피팅을 하는 과정이죠. 모델 LKJ에서 샘플을 해서 러닝을 하는 과정이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코릴레이션 테스트라는 제너레이티브 퀀티티즈 블럭에 대한 서머리를 보고 있죠. 그래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코릴레이션 테스트가 잘 됐다면 저희가 설계를 4가지 방식의 다른 메저들이 존재를 하는데, 만약에 인풋을 앞에서 줬던 여기와 죄송합니다. 여기서 인풋으로 들어갔던 A와 B가 비슷한 값을 가진다면 1을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샘플을 바탕으로 테스트 결과를 보면 거의 1에 많이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설계한 함수가 꽤 잘 피팅이 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코릴레이션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